자, 그럼 저희가 말씀을 좀 이어가봐서 유동규 이제 진술 예, 쭉 보셨잖아요. 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사실상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구체적인 사례 좀 들어볼게요. 예. 예.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제 그 네. 영장 단계에서 이제 그 정 실장님 영장 구속 심사 단계 때 네. 그때 8시간 정도 우리가 이제 판사님 앞에서 검찰과 저희 변호인들이 공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검사들이 네. 판사님한테 또 저희 변호인단한테 이 영장 범죄 사실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다 입증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아하. 근데 막상 재판을 하고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검찰 예. 증거를 다 우리가 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뿐이고 그 유동규의 진술조차도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검찰에 협조하기 시작한 게 2022년 9월 26일인데 네. 그 이후에도 쟁점에 대해서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검찰 진술에서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는 과정, 네. 그다음에 법정에 와서 또 바뀌는 과정, 어. 이걸 지켜보고 있노라면 네. 도저히 정상적 사고로는 정상적인 법조인들의 법조적인 양식에 의한 판단으로는 네.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음.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네. 이게 무죄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하도록 만드는 증거가 확보돼야만이 증거. 유죄가 선고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이제 기소할 때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법정 가서 다투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진술만 말만 가지고 가서 이걸 영장을 치고 뭐 기소하고 이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증거들을 네. 다 보면 예. 또 유동규의 진술과 증언이 계속 바뀌는 걸 보면 2021년 11월 달에 했던 검찰의 그 당시 판단, 네. 1차 수사 판단이 그게 맞는 거다. 음. 이 기록을 보면 아, 1차의 결론이 맞았구나. 네. 1차가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유동규 유동규 전 이제 본부장의 발언 진술 대표적으로 좀 뭐가 신빙성이 좀 결여됐다,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2010 뇌물이 여러 차례 줬다고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2014년 4월경에 5천만 원을 유동규 본부장이 정신학 실장한테 줬다. 이제 요 혐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최초에 이제 이 진술이 2022년 10월 5일자 검찰 유동규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옵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말을 했냐면 어느 날 저녁에 김만배로부터 그 쇼핑백에 1억 5천이 담긴 채로 받았다. 네. 받아가지고 현금을 받아서 거기 이제 차에 그 쇼핑백을 두고 있다가 그날 이제 5천만 원을 차에 덜어놓고 1억 원을 1억. 쇼핑백째 차를 타고 가서 네. 유동규 김용 본장한테 전달을 했고 네. 그리고 그날 정진사 실장의 집에 가서 네. 이게 이제 청솔마을 아파트인데 집에 가서 전달했는데 어떻게 전달했냐면 지금 알맹이처로 돈이 좀 차에 5천만 원 있잖아요. 네, 1억은 줬고 네. 줬다는 거고.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네. 과자를 사고 검정색 비닐봉투 2개를 얻어가지고 예. 그것을 2개를 포개가지고 그 안에다 돈을 넣어서 청솔마을 아파트에 가서 청솔마을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시스템이 찍히니까 네.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서 5층에 가서 정 실장께 줬더니 정 실장이 이게 뭔데? 라고 하면서 받았다. 이렇게 첫 진술이 나와요. 네. 그렇다가 이제 이게 10월 5일이었는데 10월 5일 2022년 10월 5일의 진술. 예. 근데 10월 13일 날은 이제 진술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1억 5천을 이제 김만배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가 예. 그게 아니고 1억은 남욱으로부터 체린이네 주점에서 받았고 네. 5천만 원은 남욱 또는 김만배로부터 받았다.
그 돈을 1억 5천을 받았는데 1억 5천을 처음에는 김만배로부터 받았다고 받았다고 했다가 했다가 나중에는 며칠도 안 됐어요. 15일 날 하고 13일이니까 네. 며칠 상간에 말을 바꿔가지고 8일 만에 1억은 남욱으로 받아왔고 네. 5천은 남욱한테 받았는지 김만배한테 김만배. 받았는지 헷갈린다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했단 말이에요. 이 글쎄 이 돈을 이 거액을 받아가지고 그 상황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헷갈리는 모습이다. 예. 그렇다가 근데, 예. 요게 이제 13일 날 진술이 이렇게 끝나는데 네. 검사가 14, 15, 16일 날은 3일 동안은 유동규이 조소를 하는데 피의자 신문 조소를 작성을 하지 않아요. 그냥 면담만 하는 거예요. 면담. 아 불러서 예. 면담을 그걸 이제 했다? 검찰은 이걸 면담 조사라고 명명하는데 네. 면담 조사를 3일 동안 합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면담 조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사는 네. 형사소송법 위반 조사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서를 왜 작성하게 하는 겁니까? 조서를 왜 작성하게 네. 하냐면 면담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시청자. 조서를 왜 작성하냐면 네. 일단 그 피조사자,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그다음에 피의자 진술이 빠트림 없이 제대로 조서로 문서로서 기재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임의성, 네. 임의성은 피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진술했는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빙성, 신빙성. 그게 그런데 진술하다 보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조서에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 조사했고 예, 예. 결론이 이렇다. 문담 이렇게 해서 쭉 흐름을 보면 피의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그러면 피의자의 이 최종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런 걸 다 조서 작성을 해야만이 검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조서로 작성할 때는 또 하나의 장치가 검사가 단독으로 조사하지 못하라고 돼 있고 어허. 반드시 검찰 수사관이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음.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를 보면 네. 그게 검사의 단독 문서가 아닙니다. 어. 세 사람의 문서예요. 하나는 네. 서명자가 검사가 있고 하나는 피조사자가 있고 하나는 그 참여 수사관이 수사관. 서명. 이 세 사람이 서명이 동시에 들어가요. 네. 그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객관성을 담보하는 거고 신뢰성을. 그래서 과거에 아니,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검사의 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조사자가 이건 내가 내 자발적 의사로 진술한 게 맞고 또 봤더니 네. 법정에서 다시 봤더니 내가 말한 대로 기재가 돼 있고 이게 내 도장이 맞습니다 하면 네. 나중에 피조사자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또는 내가 잘못 기억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이 네. 조서와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 버려요. 아. 그리고 판사가 이제 요 증거 능력이 있는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믿을지 법정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와 달리 진술을 믿을지는 그때부터는 판사의 자유심증이에요. 그만큼 이 조서는 예, 중요한 중요하네요. 문서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안 썼다. 안 썼다. 형사소송법에 두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네. 피의자를 조사하면 조서를 작성해라.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는 수사관이 참여하도록 해라.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게 형사소송법 위반된 조사다 이렇게 조사 자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법 위반이다. 유동규 본인이 뭐라고 이제 법정에 얘기를 했냐면 네. 반드시 조사를 받았는데 항상 검사실은 이제 조사실이 있고 검사 집무실이 있습니다. 네, 네. 사무실이. 조사실은 검사, 수사관, 실무관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고 네. 여기서 조사를 해요. 아하. 조사를 받으러 오면 예. 그런데 이제 이 조사실 안을 통과해 들어가면 또 별도의 방이 있는데 그건 보통 집무실이라고 부릅니다. 집무실. 이 집무실은 검사 혼자 쓰는 공간이에요. 아하. 이 공간에서는 검사가 밤에 야근할 때 혼자 조용히 기록을 본다든지 네. 또는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응대를 한다든지 또는 보안이 필요한 조사나 또는 대화를 할 때 네. 안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유동규 본부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 자기가 검사실에 조사 받을 때는
모두 그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조사든 면담 조사든 전부 다 집무실 안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집무실 안에는 참여 수사관은 오지 않고 조사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집무실 안에 조사에 참여 수사관 참여가 없었다는 게 유동규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드러난 겁니다. 예. 그 자체도 사실은 이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그럼 단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그 얘기부터 당장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서가 작성돼 있으면 네. 진술의 경과가 쭉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런 진술을 했는데 어떤 과정이 이런 있었구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면담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론만 이렇게 딱딱 정리가 아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진술이 나왔는지 네. 그 진술은 자발적인지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조서도 작성 안 했고 영상 녹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 부분. 근데 이제 예. 16일까지 그렇게 면담 조사를 했고 네. 형사소송법 위반되는 면담 조사를 했고 10월 17일 날 드디어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10월 17일 날 조서를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하는데 그 조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그날 17일 날 묻고 대답한 것을 적는 조서가 아니라 14, 15, 16일 날 면담 조사 때 했던 내용을 네. 유동규 본부장 당신 그때 이렇게 얘기했지. 네, 맞습니다. 14, 15, 16 면담 조사했던 그 진술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7일 날 조서를 보고 네. 면담 조사가 장시간 있었다. 그거 그것을 알았던 하고 거군요. 그 서울구치소에 이제 사실 조회를 해서 네. 조사한 시간을 우리가 확인해 왔어요. 네. 그랬더니 14일 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 조사를 7시간 10분. 그다음에 길게 했네요. 10월 15일 날 네. 9시간 55분. 어허. 10월 16일 날 6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긴 시간 동안. 이건 제대로 된 조사한 거예요. 피의자 네. 신문 그렇네요. 조사한 거예요. 예. 신문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건 과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불법성을 주장을 했는데 네. 재판부가 어떻게 어떤 판단할지 판단을- 지켜봐야 되겠어요. 아. 그러면은 그가 이 사흘 동안에 있었던 그 장시간의 그 조사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냈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궁금한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특별한 건지 아니면은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면담 조사라고 네. 하는 건 군데군데 있습니다. 군데군데 음, 있는데 이렇게 3일 동안 내리몰아 가지고 장시간 면담 조사하는 아. 것은 14, 15, 16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검사들은 이런 일반 면담 조사라는 걸 이렇게 장시간 하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면담 조사 장시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른바 면담 조사가 정상적인 면담 조사면 네. 이제 피조사자가 왔을 때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어떤 취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냐 뭐 길어봐야 한 10분 정도 면담하고 마는 거죠. 이렇게 평균하면 하루에 8시간 정도씩 이건 진짜 이 정상적인 이 본래 조사- 의미의 아, 조사한 아, 거죠. 그러면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하. 이상한 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17일 날 이 조서에서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발견됐냐면 유동규 본부장이 아까 말한 이 2014년 4월 5천만 원 준 경위에 대해서 네. 진술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것이 면담 조사 과정에서 검사에 의해서 유도된 것 아니냐는 이런 변호인단이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이 10월 17일 날 조서에서 발견됐어요. 조서 내용이 이렇게 되냐면 예, 예. 어떻게 어떤 되냐면 내용입니까? 그 처음에 이 5천만 원 네. 준 진술이 아까 말했듯이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1억 갖다 주고 네. 5천만 5천을 이제 정진상 비닐봉지에 싸서 올라가서 네. 청설마을 아파트에서 올라가서 줬다고 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면담 조사 있기 전에는 그렇게 진술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면담 조사 때 검사가 네. 청설마을 아파트가 그런데 계단식 아파트가 아니라 복도시. 복도식 아파트라고 검사가 얘기했지 않느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뱉어놓은 말과. 계단식 그래서 이제 검사가 그런데 네. 2016년 1월부터 정신상 실장이 살았던 아파트는 까치마을 아파트인데 그 까치마을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고 똑같이 5층이다라고 말해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동규가 그 두 개 말을 듣고 네. 그래서 제가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면담 예. 조사 때 2014년 4월 달에 올라가서 줬다는 5천만 원은 검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올라가서 준 게 아니고 정신상 실장한테 돈이 준비됐으니까 내려오세요 내려오라. 해가지고 1층 현관 앞 어두운 곳에 가서 돈을 줬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올라가서 줬다는 건 뭐냐 이걸 네.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검사가 2016년 2016년 1월로부터 있었던 네. 이사 가서 살았던 계단식 아파트. 거기는 까치마을 아파트인데 네. 계단식 아파트에 똑같이 5층이다라고 얘기해 준 걸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제가 깨달은 게 기억이 떠오른 게 2019년 여름 가을경에 3천만 원도 줬다는 게 드디어 기억이 났고 그것은 그때 내가 5층까지 올라가서 줬습니다. 라고 진술을 해요. 헷갈렸다 자기가. 이제 그러면 예. 만약에 검사가 2016년 1월부터 살았던 까치마을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가 5층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유동규는 2019년 여름 가을경에 3천만 원 줬다는 얘기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은 예. 그 면담 조사에서 유동규가 2014년 4월에 줬다는 5천만 원의 경위가 사실 확인해서 깨졌고 네. 또 5층 까치마을 아파트가 까치마을. 5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줌으로써 출구가 열리니까 유동규가 2014년 갑자기 새로 지어낸 얘기를 만든 거다. 3천만 원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의심스러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자 2014년 4월 달에 줬다는 5천만 원이 자기 진술에 의해서 경위가 다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을 수 없는 거죠. 처음 얘기가 달라. 그다음에 상황. 요 깨진 진술을 변명하기 위해서 2019년 여름 가을경에 3천만 원 줬다는 얘기를 갑자기 지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 지고 또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소 사실이 세트로 무너지는 아하. 상황이 된 겁니다.